네, 2024년 8월 첫째 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위메프와 티몬의 판매 대금 미정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5,6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대출 만기 연장과 기술 보증 지원을 제공하고 소득세와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연체 정보의 등록 유예 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청년 약 2,000명의 연체 정보 등록이 유예돼 사회생활 시작부터 학자금 대출 연체 정보 등록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오는 9월부터는 폐업 이력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경영한 것으로 평가받은 재창업자의 금융거래가 쉬워집니다. 이달 말부터 대전과 세종에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다면 모바일로 간편하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31일부터 대전과 세종에서 모바일 임대차 계약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9월 2일에는 부산, 대구, 울산 등 10월 1일에는 광주 등으로 확대되며 12월 2일부터는 전국에서 모바일 계약 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시범 운영을 통해 모바일 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해 전국 시행 때까지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기검진으로 간암 진단을 받은 7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생존 기간이 증상이 나타난 후에 진단을 받은 노인보다 2배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2009년에서 2021년 정기검진을 통해 간암 진단을 받은 그룹과 증상이 나타나 간암 진단을 받은 그룹으로 나눠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검진 그룹의 평균 생존 기간이 4.4년으로 증상이 나타나 진단을 받은 그룹보다 2배 이상 길었습니다. 또 검진 그룹의 사망 위험도도 36%나 낮았다고 하는데요. 연구팀은 이 같은 차이가 조기 발견에 기인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청년형 장기 펀드에 대한 소득 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합니다. 청년형 장기 펀드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가운데 총 급여 5천만원,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은 3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가입 후 3년 안에 해지하면 감면세액의 상당액을 추징하며 펀드는 국내 상장 주식의 40%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한 달가량 이어진 올해 장마가 지난 27일 무렵에 종료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태풍에 의한 기압계 변동성이 사라지고 우리나라는 당분간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며 지난 27일 마지막으로 전국 장마가 사실상 종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장마 기간은 제주와 남부의 경우 평년보다 각각 약 7일과 4일 더 길었고 중부는 3일 짧았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6.8% 오르는 가운데 지역 난방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 난방 요금은 도시가스 요금 조정으로 5.3%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요금 동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공사 측은 밝혔습니다. 가정, 상업시설 등의 난방이 시작되는 가을, 겨울철에는 요금 인상에 따른 파급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에 연내 난방비 추가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지자체들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공무원들을 위한 지원책을 경쟁하듯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일주일에 한 번 재택근무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이번 달부터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주 4일 출근을 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나흘 동안 2시간씩 더 일하고 하루는 쉬는 방식으로 주 40시간은 유지합니다. 경기와 제주 등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육아를 하는 공무원 1,500여 명에게 물었더니 89.6%가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통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그 시간을 활용해 자녀의 등하교 등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눈치 보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제로음료에 들어있는 감미료 함량이 일일 섭취 허용량의 3에서 13%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로음료 14개 제품의 감미료와 당류 함량, 중금속 등 안전성을 시험했는데요. 그 결과 모든 제로음료 제품은 설탕보다 200에서 600배 단맛이 강한 고감미도 감미료인 아세설팜 칼륨과 수크랄로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감미료는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일일 섭취 허용량이 설정되어 있는데 제로음료 1개의 아세설팜 칼륨과 수크랄로스 함량은 체중 60kg 성인 기준 일일 섭취 허용량 대비 3에서 13%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소비자원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감미료를 다이어트와 질병 저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는 가급적 감미료 첨가 음료의 섭취를 줄이고 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올여름 동해안 해파리 쏘임 사고가 잇따르면서 해파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특히 강릉에서 가장 많이 발생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조량이 증가한 데다 급격한 수온 상승 등으로 강원 동해안의 해파리 출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파리에 쏘이고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강릉과 양양, 고성 등 피서객들이 몰리는 강원도 동해안 6개 시군에서만 올여름 해파리 쏘임 사고가 500건 가까이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이 230여 건으로 사고가 가장 잦았고요. 이어 양양과 고성, 동해, 삼척 순으로 해파리 쏘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17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교 등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170개의 법령이 다음 달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14일부터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보험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7일부터는 한의학 육성법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재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2024년 8월 첫째 주 뉴스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